네, 안녕하세요. 이쪽에는 또 이렇게 베트남스럽고 또 뭐라 그럴까, 앤틱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카페가 있어서 이쪽으로 잠시 뭐 커피 한 잔 마시러 올 겸 카메라 보이러 한번 나왔습니다. 이게 위치적으로 이렇게 뭐 중국의 영향을 받아갖고 이렇게 만들어진 카페 같아요. 뭐 앤틱스럽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얘네는 중국의 어떤 영향을 갖다가 80% 이상을 영향을 받는 나라다 보니까 이렇게 중국풍스러운 그런 카페들도 많습니다. 건물들은 이쪽에가 전체적인 바깥의 외관 모습이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실내 장식이라든가 어떤 그런 내부를 갖다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커피 담당 시킬까? 이렇게 앤틱스럽게 시키는 것 같아요. 예쁘죠? 보면 뭐 옛날 고풍스럽고 앤틱스럽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커피 올라가 볼게요. 2층도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거의 뭐 중국풍인 것 같아요. 중국 스타일이다. 이게 무슨 방 같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아우자이도 있는 것 같고, 옛날 무슨 카메라 같은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사진이나? 네. 중국 스타일의 뭐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여기는 붕따오 옛날 사진인 것 같은데, 오래된. 일단 뭐 분위기는 이런 것 같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이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오늘 뭐 이렇게 또 나온 이유는 또 날씨도 좋고 또 커피도 한 잔 마실 겸 또 이 근처에, 집 근처에 상당히 뭐랄까 고풍스럽고 또 이렇게 안에 실내 내부가 앤틱한 그런 베트남풍의 어떤 뭐라 그럴까, 베트남풍과 중국의 영향을 받은 그런 카페, 이런 실내 장식이 된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한번 또 예전부터 또 다루고 싶었던 어떤 주제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이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지금 오늘 뭐 주제는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주전을 통해서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젊은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또 질문을 또 많이 하는 젊은 친구들도 있고, 또 발빠르게 또 이곳으로 동남아 쪽으로 뭐 주전 쪽으로 들어와서 하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 또 질문도 많고 궁금한 게 많고, 또 이렇게 저는 그런 어떤 질문을 받을 때 한번 이런 주제를 갖고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또 동영상을 또 찍게 됐습니다. 지금도 아마 저는 베트남 뭐 주변 국가, 동남아 뭐 이렇게 필리핀이라든가 뭐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뭐 태국, 그다음에 뭐 그 외에 라오스라든가 뭐 말레이시아, 뭐 또 인도네시아 뭐 이런 쪽으로 많이들 또 우리나라가 기술진이나 개발 그런 도상국 쪽으로 좀 많이들 또 가서 진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뭐라 그럴까, 예전 같으면은 잘 몰라서 이렇게 주전 쪽으로 이렇게 가서 신청하라고 막 이런 사람도 있으면 회사에서 잘 안 갔습니다. 왜?
저쪽 좋은 동유럽이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는 뭐 유럽 쪽으로는 진출을 못하더라도 이렇게 뭐랄까 막 그런 아시아계 쪽으로나 도발 개성국 쪽으로 나갈 때는 상당히 그 꽤라는 그런 젊은 층들의 주전으로 통해서 나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 모든 요건이 안 좋을 것이다, 좋지 않을 것이다, 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런 정보가 쏟을 때라 그렇게 해서 뭐 생각해서 이렇게 뭐 진행하기를 아니면 또 선택하기를 주전으로 나가는 거를 굉장히 많이 선택하는 데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또 뭐라 그럴까 이런 쪽에 꼭 나가서 내가 이런 쪽에서 일을 해야 되나 변방으로 쫓겨나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 당시에는 생각이 많이 드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게 주저하려고 그래서 뭐 신청하라고 그래서 뭐 안 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세요. 그때 당시에 그런 동남아 쪽으로 들어왔던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지금 높은 직급까지도 올라가 있고 또 지금의 어떤 그 어느 정도 그 혜택이나 부와 뭐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이 지금 뭐라 그럴까 그 나름대로의 좋은 어떤 그런 문화적 반문화 또 문화와 또 어떤 그런 유흥 이런 걸 다양도로 상당히 많이 즐기고 결코 그런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는 느끼고 직접 피부자 자기가 느끼니까 아 동남아가 결코 이렇게 후지거나 이렇게 뭐 적이 되는 곳이 아니구나 이런 게 저는 직접 느끼고 일단 뭐 겪어보시니까 이제 틀리다는 걸 알았겠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동남아로도 지금도 이제는 많이 좀 늦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예. 동남아는 그렇게 크게 막 급속도로 그 변하거나 큰 무슨 저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더뎌요 아직도. 그러니까 어떤 한국에서만 있지 마시고 동남아 쪽에 여러 지역이 많겠지만은 그래서 주전에서 회사 안에서 어떤 그 모집을 한다든가 어떻게 그렇게 하면은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나가보세요. 또 다른 매력과 또 다른 어떤 그런 저희가 있을 겁니다. 혜택도 많고요. 예.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뭐라 그럴까 이런 그 처음에 뭐 혼자 계시거나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이야 뭐 이런 뭐 동남아 쪽이라든가 기타 어느 그런 개발도상 쪽으로 뭐 주저로 나왔을 때 아무런 그런 뭐 저기 뭐 크게 뭐 걱정하거나 제약 같은 거 없겠지만은 일단 가정이 있고 어떤 자기 뭐 자식들이 어린 자식들이 있거나 이런 젊은 층한테는 좀 뭐라 그럴까 한번 이렇게 이제는 외국으로 뭐 2, 3년 나간다는 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또 더군다나 좋은 뭐 동유럽 국가 뭐 이런 유럽 국가 쪽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동남아 개발도상국 쪽으로 나가는 경우는 더더욱 그렇고요. 근데 진짜 괜찮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랬지만 친구 때만 돌아다 보니까 또 새로운 그런 이런 동남아 국가의 어떤 그런 많은 무한한 어떤 그런 가능성이나 이런 것도 직접 몸으로 겪었고 결코 이렇게 낙후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구나 이런 것도 내가 느꼈기 때문에 예, 이쪽에 정착하게 된 거고 저 또한 또 그런 말이 있어요. 이런 동남아 쪽으로 개발도상 쪽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자천해서 온다든가 뭐 어떻게 뭐 지원해서 왔을 때는 그 결혼해서 벌써 뭐 이미 어린 자녀가 있거나 뭐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부인한테 좀 뭐라 그래 안 좋은 소리도 들었을 거고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이런 동남아 국가로 주전으로 나왔을 때 한국 여자들이 3번 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3번은 운다. 우스갯말로 예전에 그랬어요. 10년 전에. 그런데 3번을 우는 이유가 자 첫 번째 울 때는 네가 얼마나 회사에서 능력이 없고 얼마나 무능력했으면 저 변방국가 개발도상국 그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 그런 데를 갖다가 니네가 주전으로 쫓겨나느냐 당신 능력이 그것밖에 없냐 많이 그런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아마 주전에 지금 뭐 있으셨던 분들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 소리 들은 분들 분명히 계실 거고 그렇게 해서 가기 싫다고 무지하게 울습니다. 울어요. 그렇게 해서 3번 울고
두 번째 우르며 갈 때는 두 번. 막상 동남아 국가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물론 밑바닥 생활 뭐 그런 못 사는 현지인들이 많겠지만은 그래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어떤 주전으로 왔기 때문에 주전에서 아파트 얻어줘 무상으로, 또 차 같은 거 내줘. 응? 또 거기다음에 자녀가 있으면 자녀 뭐 유학비, 응? 유학비 내가 그 현지 학교 등록금을 다 내줘. 응? 그러다 보니까 뭐 월급을 받아서 그런 거 중요한 부분을 갖다가 회사에서 다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돈이 크게 들어갈 데가 없는 거야. 큰 목돈이.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자녀가 있을 때 키웠을 때는 뭐 진짜 어린 아기가 있을 때는 헬퍼가 있습니다. 헬퍼 한 달에 이쪽 동남아에서 쓰면은 가정주부 헬퍼로 애 봐주고 뭐 식사 이렇게 뭐 차려주고 청소하고 집안일 도와주는 헬퍼를 쓸 때 한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만 원 정도 해주면 엄청 많이 주는 거예요. 큰 돈입니다. 보통 이 많이 주는 데는 잘하고 경험이 있는 한국말도 잘하고 뭐 이런 요리도 하고 애도 보고 이런 집안 청소해주는 헬퍼는 한 20만 원 정도 하고 그러면 좋은 어떤 그런 헬퍼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그런 얼굴을 받아 대우를 못 받던 그런 뭐 사모님들이 오셔갖고는 이게 뭐 완전히 시간이 남아 도는 거야. 큰 돈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매일 동네에서 뭐 네일 아트나 다니고 미용실이나 다니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시간이 남아 도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거든. 막상 와보니까 또 외국인이니까 외국 주전에서 또 어느 정도 그 고급 아파트나 이런 풀옵션 돼 있는 데를 또 주거 환경을 또 제공도 해주니까 그래서 너무 좋아서 울습니다. 너무 좋아서 울어. 그 시간이 막 남아 돌고 그냥 세 번째로는 이제 주전이 거의 끝나고 연장이 안 되고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하니까 가기 싫다고 울습니다. 그때는 여자가 또 그때는 가기 싫다고 울어요. 왜? 벌써 그런 거에서 그냥 벌써 젖어들었거든. 사모님 소리 듣고 현지 헬퍼 아줌마들한테 그 시간 많아서 골프 치러 다니고 뭐 가정살림 뭐 다 헬퍼들이 뭐 다 해주겠다. 사모님 대우 받고 그렇게 해서 2, 3년 주전 생활하다가 한국으로 들어갈래니 막막한 거야. 한국 들어가서 뭐 이런 대우 받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전에서 안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뭐 더 연장하자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때서부터는 부인들이 더 날리고 또 그게 아닐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머무르자. 여기서 그냥 조그만 샵 같은 거 하고 아니면 커피숍 같은 거 하면서 여기서 머무르자. 그렇게 해서 머무른 주전 부인들이 많습니다. 가족들이. 그래서 가기 싫다고 울어요. 가기 싫다고 울어. 그렇게 해서 3번이 운다는 동남아 주전으로 발령이 나거나 내가 지원해서 갔을 때는 가정이 있는 사모님들은 가기 싫다, 좋다. 왜 그런 데 가냐. 이런 주제를 갖고 3번을 웁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3번은 운다. 그런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동남아처럼 뭐 젊고 내가 뭐 한 번쯤 뭐 도전해봐야 되겠다. 다른 쪽 어떤 기회가 지금 뭐 인도네시아라도 많이 가고 또 주전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이제는 그런 주전에서 한번 첫째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런 또 주전 생활하고 이제 이 현지에서 관광으로 오시던 어떤 생활하실 때 가장 우리 좀 뭐라 그럴까 그 위험한 행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보다도 내가 어떤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아니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뭐냐 관광을 오시던 또 어떤 주전을 오시던 대부분이 보면 길거리에서 어떤 그 도적의 그러니까 여기서는 알리바바 그러죠. 어떤 도적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 그분들은 이런 어떤 여행자거리에서도 많이 어떤 표적의 대상이 되지만은 특히 본인들의 숙소, 호텔 그런 앞에서 가장 많이 도적의 그 표적이 됩니다. 현지 도적들한테
특히 뭐 날치기 범들이 특히 많아요. 오토바이 많고 우리 베트남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왔을 때 보세요. 한국 분들 어떤 무슨 못을 찾을 때 보면은 바깥에서 또 특히나 뭐, 호텔 앞이니까 뭐 안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호텔 앞에서 보면은 그 인터넷 검색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인터넷 검색도 많이 하고 길거리 걸어가면서 어디 검색도 많이 하고 그게 다 표적입니다. 보도블록이라고 안전한 게 아닌가. 아시다시피 그 당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보도블록 한순간으로 오토바이가 올라와서 가면서 그냥 바로 그냥 핸드폰 같은 거 채갑니다. 가방 느슨하게 메고 있거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 알리바바 도적들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로 뭐 당하시고 핸드폰 같은 거 특히 많이 날치기 당하시고. 그랬을 때는 뭐래? 우리나라 핸드폰 한 번 잊으면 그 모든 각종 정보가 그 핸드폰에 다 들어가 있는데 멘붕오잖아요. 순간적으로 오토바이로 채갖고 가면은 한수가 멍하기 때문에 쫓아갈 생각도 안 듭니다. 오토바이가 워낙 순식간에 또 빠르고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호텔 앞이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뭐 보도블록 인도 아니니까 뭐 안전하겠지 해갖고 뭐 치시고 아니면 무식결에 인터넷 검색하면서 뭐 핸드폰 보면서 걸어가던가 그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표적의 대상이 돼요. 특히 한국 분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꼭 그런 거는 피하셔야 됩니다. 길거리에거나 호텔 앞에서 자기 숙소 근처에서 핸드폰을 들고서 검색하면서 걸어가지 말라는 거. 특히 또 세 번째로는 베트남의 어떤 뭐라 그럴까 남자들이 뭐라 그럴까 이건 좀 길게 또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짤막하게 뭐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고 또 그렇게 하는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또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베트남 여자들이 한순간에 빠져갖고 특히 유흥 뭐 이런 쪽에 빠져갖고 모든 걸 날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 상처를 또 많이 받고 의외로 전 세계 한국 남자들이 또 어떤 똑똑하고 또 뭐 어떤 그런 또 강하지만은 또 정이 많은 만큼 그만큼 또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또 정이 약하고 또 한국 남자들이 특히나 보면은 정이 여리기 때문에 어디서 물건도 많이 사주고 애들이 와서 뭐 아니면 할머니가 와서 뭐 복권 같은 거 사달라 그러면 또 잘 사줘요. 어린애들이 와서 뭐 사면 유일하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만히 보면 가장 정도 많은 게 한국 사람이지만은 정이 그만큼 많고 여리기 때문에 또 그만큼 많이 현지 여성들한테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솔직히. 상처 안 받을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제 방송 보면서 그런 경험이 있던 분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어떤 제가 있던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한국 사람들 한번 그런 거 당해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그러다 보니까 잘 얘기를 안 해서 뿐이지. 그러니까 한순간에 어떤 그런 거에 그 유혹에 빠져서 또 남녀 관계는 솔직히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도 그렇구나 이래서 또 본인이 또 사랑에 빠지면 또 어떻게 될 수도 없는 거야. 그 상황은 나 또한 그렇고요. 이렇게 나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나 또한 어떤 사랑에 빠지고 걔랑 어떤 이런 현지 여성과 어떤 이런 거 했을 때는 그 누구도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럴까 우리가 그런 여성들하고 지낼 때 보면 한국 남자들 있죠? 자, 어떤 행동을 조심해야 되느냐. 아무리 애인하고 어떤 이런 깊은 오래된 관계가 가더라도 큰 돈을 목돈 같은 거를 툭툭 주시던가 또 아니면은 어떤 무슨 오토바이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비싼 거를 갖다가 쉽게 선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여자가 뭐 조그만 뭐 안 좋은 핸드폰을 쓴다 그래서 좋은 최신형으로 뭐 바꿔주고 오토바이가 좀 흐름하다 그래서 좋은 걸로 바꿔주고
그러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얘네들이 좋아하고 뭐하고 그럴지 모르겠고 나중에는 돈으로밖에 생각 안 해요. 점점 더 크게 큰 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거를 뭐 조금 내가 얘한테 용돈을 주고 뭘 이렇게 해주더라도 처음부터 물에서 큰 거 아니면 뭐 좋은 거 이런 걸 갖다가 지급해주지 말라는 얘기야. 그런 분들도 봤어 나는. 그 빠져갖고 난 그래 나는 너밖에 없어. 너랑 진짜 애인이고 남자친구고 여자친구고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이런 생활 안 할게. 그 대신에 네가 나한테 이쪽에서 아파트에 어떤 그런 집 생활비라든가 또 아니면은 네가 나한테 다들 용돈을 보내줘. 그럼 나는 내 이런 유흥생활 청산하고 나는 뭐 다른 거라 기술을 배울게. 이래갖고 돈을 요구하는 여자들도 있어. 진짜 그런 거에 청순하게 진짜 넘어가는 남자들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만 바라볼 거라고 생각하고. 영상통화나 뭐하고 그러면 한국에서 보여주죠. 난 이렇게 거기서 아파트 생활하고 뭐 이렇게 있다. 뒤로는 다 일나갑니다. 다 일나가고 그런 하다못해서 그런 스폰서들도 두세 명씩 다리 껴갖고 만나는 여자들도 천재예요. 아마 그런 거 많이 나중에 뭐 뽀록나서 걸리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아마 겪어본 분들도 있을 거야. 그리고 애들이 어떻게 저떻게 그렇게 유흥 쪽에서 애들이 좀 물론 착한 애들도 있지만은 애들이 그쪽에서는 어차피 달고 달아줍니다. 그러다 보면은 요구해요. 나 뭐 샤파 같은 거 하고 이런 샵 같은 거 하고 싶다. 이제는 이거 그만두고 뭐 카페 커피 같은 거 하고 싶다. 그것도 통크게 좋은 커피숍을 그런 거에 빠져서 한순간에 울고불고 하고 돈 날리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생활비 푹 떼주고 아파트 그 고급 빌라 한국 사람이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런 아파트 그래 한 달에 뭐 집세 내주는 거 아파트 뭐 100만 원, 150만 원, 생활비 또 뭐 얼마? 결코 본인만 믿고 당신만 올인하면서 사는 애들이 아니에요. 결코 그런 애들은 결혼하기 전까지도 결혼하고서도 많이 싸우고 그러고 또 헤어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함부로 어떤 그런 현지 그런 뭐랄까 애인들한테 아무리 친하고 막 이 여자는 틀려요. 다른 여자하고 다릅니다. 그러지 마시고 너무 거기서 뭐 투자를 하고 여자가 뭐 시키는 대로 선물 주고 뭘 해주고 그럼 자제라는 얘기예요. 어떤 그런 생활비나 뭐 이런 걸 주더라도 나중에 진짜 큰 상처 받고 감당하기 어려집니다. 당시 만날 땐 좋겠죠. 오래가는 꿈을 못 봤어요. 솔직히 1년 2년 길어가 봐요. 또 그러고 그 스펙 좋은 애들이 또 생겨. 그만큼 또 많이 또 현지에서 많이 떨어져 있고 같이 안 사는 이상은 또 걔네들도 자꾸 걔가 어느 정도 자 한국 남자도 그 사고 만난 애들 봐봐. 대부분 인물도 괜찮고 애들 몸매도 되고 다 그러잖아. 인물도 되고 그럼 걔네들이 다른 남자들은 또 자기 본인하고 없을 때 다른 남자들이 대시 안 하겠냐고. 능력 있고 잘생기고 그런 애들이 와서 그런 애들한테 대시 안 하겠냐고요. 걔네들 그러니까 두세 명씩 양다리 걸쳐갖고 생활비 받고 그런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한국 남자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상처받거나 굉장히 그러한 친구들도 주위에서 많이 봤고 현업애들도 많이 봤어요. 여기 살면서 그 정도 살면서 온갖 무슨 그런 일들 경험들 또 그런 거 주위에 어떤 그런 일어나는 일들을 안 봤겠냐고요. 수차게 봤지. 그러니까 한국 남자들 특히 뭐
듬뿍듬뿍 뭐 핸드폰, 고급 핸드폰을 사준다, 뭘 사준다, 뭐 그러니까 선물 같은 거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과하게, 너무 큰 거를 해주지 말라는 얘기야. 해주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라 얘는 그냥 뒤도 안 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갖고 그러면 거기다가 뭐 언어도 뭐 속 시원하게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화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속만 까서 뒤집어봐서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어? 가장 한국 사람들하고 가장 비슷하고 잘 어울릴 것 같으면서도 잘 안 맞는 게 동남아 지역이에요. 어? 문화도 틀리고, 어? 어떤 언어도 틀리고,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비슷한 것 같지만은 완전히 다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그쪽에서 오는 어느 문화적인 차이, 뭐 언어적인 차이에서 그런 갈등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오는 거예요. 서로 좋아서 이렇게 막 사랑을 나누고 뭐하고 그럴 때 다 이쁘지. 그러잖아요. 콩깍지가 씌운다 뭐 이러잖아. 근데 좀 해더라도 얕게 하자고. 너무 막 듬뿍듬뿍 주고 과시하고 금반지에다 금목걸이에다 뭐 이런 거 막 그런 걸 사준다고 해서 호감을 사는 게 아니거든. 진실되게 먼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작은 뭐 생일 때 꽃 한 송이를 주더라도 어떤 정성이 들인가 그런 거를 얘네들 해줘야지. 비싼 거부터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상처받는 남자들 많이 봤습니다. 한국 남자들 진짜로. 오늘은 뭐 짧게 이 정도로 하고 또 뭐 한 가지 더 할까 말까 그렇게 했는데, 다음에 동영상을 갖고 올 때는 한번 이 현지 코로나가 끝나고 지금 이제 팬데믹 완전 팬데믹 시간 이제 벗어났고 지금 거의 이제 그러니까 마스크 같은 것도 안 쓰고 이런 예전의 상태로 거의 돌아왔습니다. 현 실생활은. 그렇지만은 또 외국인들도 지금 관광이 또 많이 들어오고, 근데 한국인들은 예전처럼 뭐 다낭에 막 들어오고 예전처럼 그러지는 않아요. 예전 같지는 않아. 들어오는 거는. 그래서 지금 저는 젊은 친구들이나 어떤 오시는 분들이 뭐 하는 얘기, 이제 클럽 같은 데를 또 많이 물어봅니다. 저번에도 클럽에 대해서 한번 뭐 클럽에서 뭐 원낫이 됩니까? 뭐 이렇게 해서 주제도 한번 올렸지만은 다음에 동영상으로 올리는 거는 클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올리고 싶다 해요. 자, 예전에 클럽에,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클럽들 보면은 뭐 다 누구나가 그래도 클럽에서 나는 저 정도 베트남 뭐 호치민에서 이쪽 그래도 대유흥이 많다는 그런 호치민에서 뭐 클럽에서도 내가 그래도 좀 빠삭해 이렇게 해갖고 인터넷 막 올리시는 분들, 러시, 겐저, 고투바, 또 엑소, 예전 엑소, 예전에 있던 그런 아포칼립스나 뭐 이런 그런 또 아니면 루프탑에 있던 어떤 그런 클럽들은 싹 다 그리 사라졌습니다. 그 현지에 지금 내가 엊그제 한 3일 전에도 갔다 왔어요. 다른데. 근데 러시는 아직도 다시 오픈해서 하더라고요. 근데 러시는 예전부터 그 뭐 한국인이 뭐 껴서 이렇게 한다 뭐 이런 말이 돌아가고 확실한 게 뭐겠어요. 사장은 뭐 베트남에 하고 한국 사람이 있는데 같이 동업식을 한다. 뭐 그래서 앞에 뭐 네온사인 나오는 것도 뭐 한국 글씨가 뭐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하는 정도다.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3일 전에도 러시도 다녀왔어요. 근데 시설이나 뭐 이런 거는 꽝이야. 개구죠. 그냥 한국 사람이 많이 가지. 러시 그러니까 뭐 괜찮을 것. 안에 스테이도 작고 재미없어. 별로야.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이상하게 이제 그게 뭐 한국 사람들한테 뭐 떠서 그런지 좀 많이 찾는 것 같더라고. 한국 사람 특히 한 30% 정도는 한국인인 것 같았어. 그럼 자주 이용하고. 아포칼립스는 아예 없어졌어요. 옛날 그 자리가 없어지고 그 옆에 다시 이제 그 오픈 준비를 해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네. 겐조 같은 것도 그거는 저는 로컬 계적인데 아무튼 예전 건 다 없어졌어. 클럽들이 유일하게 러시만 다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없어진 그런 세대 교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그 전에 있던 그런 모든
그런 클럽들은 없어지고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곳에서 지금 변모하는 그런 신생으로 뜨는 그런 클럽들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도 찍어놓은 곳 있어요 지금. 응? 예전에 호치민의 클럽들은 다 잊어라. 싹 다 그리 없어졌으니까. 응? 유일하게 러시만 있고 그 외에 괜찮고 물 좋은 끝발 좋은 그런 곳이 지금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한 서너 군데가 생겼고 직접 방문도 했고, 또 루프탑,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일군에 있던 그 루프탑 같은 거는 다시 또 오픈해갖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격들이 미치게 올랐어. 예전에 비해서. 뭐 그만큼 또 뭐 물가가 오르면은 지금 러시아 파동도 있고 뭐 파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거는 당연하겠지만은 맥주 한 병당 25만 동이야. 15만 동 하는 정도에서 25만 동 정도로 올랐고, 그 바 쪽에 있잖아요. 루프탑 같은 데는. 그런 데서 먹으면 맥주 한 병당 그 정도 돼. 깔끔한 거. 아무튼 가격도 미치게 올랐고, 또 새로운 신생 물갈이 된 어떤 그런 클럽들 좋은 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분위기 좋은 데도 많고, 러시, 예전 러시, 그 다음에 뭐 아포칼립스, 또 기다려 겐즈, 고투. 특히나 여행자 거리에 있는 어떤 클럽들은 개쓰레기예요. 그게 무슨 클럽이에요. 그게 클럽은 이상하게 그런 게가 어떻게 변해갖고 변천사가 돼갖고 여행자 부입인 거리에 그 클럽이라고 그렇게 해서 나와 오픈식으로 해서 쭉 넓혀서 댄서들 막 추고 춤추고 융병을 떠는데, 현지에 진짜 불 좋고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알아주고 옷 자체들이 진짜 먹어주는 애들은 그런데 가지도 않습니다. 유일하게 전 세계 여행자들만 가는 거야. 그지들만 가는 곳이 여행자 거리야. 부입인 거리. 응? 뭐 클럽 그래갖고 VBN 여행자 거리에 뭐 오아시스니 뭐 어쩌니 쭉 막 나오고, 거기 뭐 그 유튜브들이 그 찍으러 가고 막 그러는 거 보면은 기도 안 차요. 웃음밖에 안 나와. 그런 곳은 내가 처음 이곳을 방문하고 저기 했을 때는 한 번쯤은 가볼 만한 곳이지, 두 번, 세 번 갈 곳이 못 돼. 바가지에다가 개쓰레기들이고, 처음 가는 사람들이야 뭐 한 번쯤 꼭 가서 볼만한 곳이고, 첫 경험이고 어떤 그런 곳이면 아 이런 데구나 이렇게 하면서 난 경험을 안 해보는 거지. 두 번, 세 번 갈 때는 갈 곳이 결코 못 돼. 개쓰레기 굴이지 그게. 진짜 대우받고, 얘네들도 상류층이 있습니다. 상류층들이 노는 애들이 있고, 물이 좋은 애들끼리 노는 그룹 애들이 노는 곳이 베트남 애들끼리 또 그런 곳이 있어요. 끼리끼리란 말이 있죠, 한국말 중에. 끼리끼리. 상류층에 어느 정도 있어 본 애들이 딱 옷 입는 것도 뭐 연예인 뺨차이 얘네들 가면요, 젊은 애들 그렇게 놀는 클럽들이 따로 있어요. 클럽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렇게 뭐 그 여행자 거리에 부입인 거리에 오픈식으로 개방되는 그런 클럽이 그건 클럽이 아니야. 그 여행자들 오나가는 개쓰레기들 오는데 와서 맥주 한잔씩 먹고 그냥 바가지나 씌우고 그냥 뭐 이렇게 노는 데지. 우리나라에도 신촌이나 어디 가면 젊은 애들 노는 어떤 그런 클럽만 딱딱 돼 있는 전문화돼 있는 그런 데가 있잖아요. 물 좋은 데가. 그거 똑같아. 여기도 물 좋은 애들끼리만 모이는 그런 클럽들이 형성돼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건 동영상도 여러 군데 찍었고, 지금 신생돼 있는 그런 그 클럽들도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내가 따로 현지 기존에 이제 새로운 그 물갈이가 된 어떤 그런 물 좋은 그런 현지 로컬 클럽들을 다시 한번 그 업로드 해갖고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그 부분만 따로 이야기해서, 그건 좀 자료가 크기 때문에 그거만 집중적으로 한번 해서 올려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뭐 오늘 주제는 요 정도 하고, 또 이렇게 날씨도 좋고 이렇게 앤틱한 요런 데 와서 또 이렇게 동영상 찍으면서
얘기하고 분위기 좋은 데서 커피 한 잔 먹으니까 좋습니다. 중국의 영향을 거의 얘네들도 8, 90% 났던 나라기 때문에 거의 뭐 중국풍이야. 한 요 정도에서는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옛날 베트남. 옛날 뭐 편지도 이렇게 써놨던 거. 앤틱스럽죠? 거의 뭐 중국풍이라고 봐야죠. 아오자이입니다. 옛날 완전. 아오자이가 참 이쁜데 이거 잘 어울리고. 이건 거의 다 아주머니들이 입었던 그런 저거네. 네,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